뒤에 태양 아래 대륙이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동쪽 한반도에서 떠오르는 빛이 세계를 비추며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빛이 영원히 남으려면 어둠과 함께 해야 한다. 1900년대 초 중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명의 신비로운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나 그들의 예언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이들은 동아시아에 다가올 격변을 경고하며 특히 한반도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의심했으나 시간이 지나 현실로 드러나자 그들의 말은 전설이 되었다. 1900년대 초반 중국 허베이성 외딴 산촌 마을 가오베이덴. 이 마을은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어느 날 검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 혼자 걸어 다니며 조용히 머물던 그는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며 챙준이라 불렀다. 나이나 출신도 알 수 없는 챙준은 언제나 고독한 분위기를 풍기며 비밀스러운 기운을 내뿜었다. 챙준이 마을에 나타나기 전에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담긴 깊은 주름과 어딘가 고뇌에 찬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몸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있어 전쟁을 겪은 사람이라는 추측을 자아냈다. 그는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홀로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챙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시 중국은 서구 열강의 침탈로 사회와 경제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다. 청나라의 쇠퇴와 더불어 군벌 간의 다툼이 이어졌고 사회 전체가 혼란과 분열 속에 놓여 있었다. 불안정한 경제와 외세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좌절감과 불안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챙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울리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곧 서쪽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바람을 희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내 그것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 바람이 지나간 뒤 대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챙준의 말은 대륙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듯 들렸으나 지나치게 모호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있은 후 서쪽 하늘은 잦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밤마다 불안정한 바람 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마을 원로들은 이를 운명의 밤이 다가오는 것 이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챙준이 무엇을 예견하고자 했는지 두려움 속에 그의 말을 곱씹었고 그를 신뢰하게 된 일부 사람들은 밤마다 모여 그의 말을 기록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밀 모임이 운명의 밤이었다. 운명의 밤은 챙준이 남긴 예언을 기록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헤치고자 했다. 그들은 챙준의 말을 통해 미래의 징조를 찾고자 했으며 달이 뜨는 밤마다 모여 그의 예언을 정리하며 분석했다. 모임의 사람들은 챙준이 단순히 운명을 예측한 것이 아닌 대륙의 변화를 경고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결사 단원들은 그의 말을 통해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으며 그가 남긴 의미를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1925년 어느 날 챙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경고를 남겼다. 곧 사상이 바람처럼 대륙을 휩쓸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상에 열광하겠지만 그것은 혼란과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 새겨지듯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고 곧 중국 전역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지에서 혁명과 반란이 일어났다. 챙준의 말이 점차 현실로 드러나자 운명의 밤결사 회원들은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노인이 아닌 미래를 꿰뚫어보는 특별한 인물로 믿기 시작했다. 점차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챙준의 말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정부는 민중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1937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챙주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무겁게 말을 전했다. 1937년 정오에 태양이 떠오를 때 대륙은 붉은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불길이 대륙을 집어삼키며 수많은 목숨이 재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은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이 북경을 침략하며 중국 전역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챙준의 말이 적중하자 사람들은 경외와 공포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운명의 밤은 그의 예언을 신성시하며 후대에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자 지방 군벌과 관리들은 챙준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그를 추적했다. 챙준은 점차 고립되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 또한 각지로 흩어지며 그의 존재는 점차 전설로 남았다. 그러나 운명의 밤 회원들은 그의 마지막 예언을 후대에 전하며 다가올 변화에 대비했다. 1938년 챙준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2025년이 되면 대륙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흩어진 조각들이 될 것이다. 각자의 목소리가 대륙을 갈라놓고 그 틈에서 남쪽의 빛이 떠오를 것이다. 그 빛은 동쪽을 비추며 새 시대를 열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운명의 밤에 의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가 말한 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증과 두려움 속에 기다렸다. 1920년대 일본 교토. 다케하라 유키오는 교토의 고요한 절에서 은밀히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를 남기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심어주었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비밀 결사를 결성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히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 대륙 확장을 꿈꾸며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였으나 유키오는 이 확장이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키오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1930년대가 되면 대륙은 붉은 피로 물들고 그 피는 영광이 아닌 멸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일본이 대륙으로 확장하며 전쟁을 일으켰고 참혹한 역사가 이어졌다. 유키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남긴 경고를 속삭이며 두려움에 떨었다. 1923년 유키오는 교토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붉은 달이 떠오르고 사가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대지는 무너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관동 대지진이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그의 말을 듣고 피신한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으나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유키오의 추종자들은 달빛 아래에서라는 비밀 결사를 결성하고 그의 예언을 기록하며 연구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되자 정부는 그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 추적했다. 그는 점차 자취를 감췄고 그의 예언은 전설처럼 남았다. 1945년 유키오는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 2025년이 되면 일본은 빛을 잃고 고립될 것이다. 그때 동쪽 한반도에서 떠오르는 빛이 세계를 비추며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빛이 영원히 남으려면 어둠과 함께 해야 한다. 이후 그는 사라졌고 그의 예언은 비밀 결사 달빛 아래에서에 의해 전해졌다. 2025년이 가까워지면서 두 인물이 남긴 경고는 동아시아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경제적 격변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의 변화의 징조가 나타났다. 중국은 경제 둔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흔들렸고 일본은 고립과 인구 감소로 쇠퇴해가고 있었다. 반면 한반도는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국제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이 동쪽의 비침을 깨닫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2020년대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압박과 기술적 고립이 심화되었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의 예측을 크게 밑돌았다. 여러 국제 금융기관과 연구소는 중국의 경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거품과 지방 정부 부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요인이 중국 경제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4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가 커지며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예언자 챙준의 대륙이 조각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듯 곳곳에서 분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경제 갈등으로 인해 중국 내 제조업과 기술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와 한반도로 이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추세는 한반도가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 내에서 경제적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경제 위기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고 여러 지방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예언 속 중국의 갈라진 대륙, 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꾸준히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2020년대에 들어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경기 침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5년이 가까워지면서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높은 고령화 비율로 인해 국제 경제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여러 경제연구소는 일본이 경제적 쇠퇴와 고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점차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 이라는 유키오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는 듯했다. 일본의 과거 영광과 경제적 부흥이 고립과 쇠퇴로 바뀌면서 젊은 층은 일본을 떠나 해외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며 혁신적인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내에서도 이제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경제적 부흥과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반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뤄냈다. 한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에서 세계적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자본과 인재를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고 이는 두 예언자들이 예견했던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 현실화를 상징했다.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의 주요 경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유키오가 말했던 빛과 어둠이 함께 해야 한다는 예언을 반영하듯 한국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며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다. 2025년 이후 남북 관계의 개선과 협력은 한반도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며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고 이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불확실성과 분열 속에서 더욱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 예언자들이 남긴 암시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다는 것은 그 속에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할 선택과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구독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빛을 찾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감을 담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불꽃, 그 불꽃이 세상의 모든 눈을 끌게 될 것이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길 바란다.